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옛글을 벗삼아 살아온 백운입니다. 오늘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날 문득 곁이 허전해지는 때가 옵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고 전화기는 종일 조용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었나? 내 성격이 모났나 하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곁이 허전해지는 것은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향한 정이 메마른 이는 애초에 외롭지도 않으니까요. 오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옛 어른들이 남긴 지혜를 빌려 5가지로 나누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들어주십시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너무 큰 상실로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키케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순이 넘어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만 여기는데 그것은 절반만 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있는 만큼 새로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분주한 만남은 줄어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묵어 깊어진 인연과 비로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들어섭니다. 떠들썩한 자리에서 얻지 못하던 것을 이제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곁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내 인생이 저무는 신호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끄러운 만남이 가고 진실한 인연이 남는 자리바꿈일 뿐입니다. 잃은 것만 세지 마시고 이 나이여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둘째는 사람의 수를 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아야 잘 산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에 연락 오는 사람이 적으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나. 진짜 친구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잘 되면 제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벗은 평생에 그리 많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한둘이면 족하지요. 요즘 연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무려 80년이 넘도록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한평생을 지켜본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내린 결론은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따뜻한 관계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을 단 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곁에 사람이 적다고 서러워 마십시오. 나를 또 하나의 나로 여겨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워 마음이 시린 것이고 고독은 나 홀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에 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숲속 호수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살며 월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만큼 사귀기 좋은 벗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였다는 것이지요. 멀리 동방의 옛 불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란 뿔이 하나뿐인 짐승인데 남에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말고 제 중심을 단단히 세워 묵묵히 가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비로소 누리는 이 혼자만의 시간은
평생 가족과 일에 매여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도리어 깊고 단단해집니다.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깊이 외롭지 않습니다. 넷째는 외로울 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혼자만의 시간이 귀하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끝내 사람 속에서 온기를 얻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하겠지 싶어 입을 닫지요. 그러는 사이 외로움은 더 단단한 벽이 됩니다. 옛 중국의 맹자가 한 임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임금이 답했습니다. 더불어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도 똑같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짧은 안부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 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이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잘 지내는가? 문득 생각이 났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 통이 나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동시에 녹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은 작게라도 나누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외로움은 내 안으로만 파고들 때 가장 깊어지고 남에게로 마음이 향할 때 비로소 옅어집니다. 키케로는 노년의 또 한편의 글 우정에 관하여를 남겼습니다. 거기서 그는 참된 우정이란 받기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마음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좋은 벗을 갖고 싶거든 먼저 좋은 벗이 되어 주라는 것이지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반찬 한 접시를 나누고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사람이 곁에 모입니다. 앞서 맹자의 말씀처럼 즐거움도 슬픔도 나눌 때 사람 사이에 전기 흐릅니다. 받기만을 기다리면 외로움은 깊어지지만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누면 그 자리가 따뜻한 정으로 채워집니다. 베풀문, 남을 위하는 일인 동시에 내 외로움을 푸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곁이 허전해지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신이 사람을 귀히 여기며 정 깊게 살아오신 까닭입니다. 다만 이제는 떠나는 인연을 잃기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곁에 남은 또 하나의 나를 더 깊이 아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삼고 그리운 이에게는 먼저 안부를 전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래 연락 못한 그리운 얼굴 하나를 떠올려 짧은 안부 한 통을 전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댓글로 백운에게 살며시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똑같이 외로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도 마음 따뜻하시기를. 백운이었습니다.